학벌과 무관하다는 거를 네. 확실히 느꼈어요. 오히려 고졸 출신 분들이 더 돈 많이 벌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서울시장이 원래는 더 올랐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덜 오른 이유는 강남의 물량이 많아서. 지방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방을 산 거예요. 장기적으로 지금 바닥친 건설주 있잖아요. 네. 저는 지금 그거 조금씩 모으고 있거든요. 현장을 가보면 지금 다 완판이에요. 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14년 동안 경제지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3일 만에 사표를 쓰고 자기 회사를 차려서 지금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뉴스레터 발행업, 어썸 레터를 발행하고 있는 성선화입니다. 부동산 현장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취재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인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되게 많이 깨쳤어요. 그리고 더 제가 충격적이었던 거는 학벌과 무관하다는 거를 네. 확실히 느꼈어요. 네. 오히려 고졸 출신 분들이 더 돈 많이 벌었고. 그렇죠. 또- 저는 사실은 이 전망 같은 거를 하잖아요. 네. 제가 작년 8월 달에 뭐를 했었냐면 예. 우리 구독자들을 데리고 2천만 원 팀, 1억 팀을 모아가지고 네. 집 사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닥이라고 생각했고 네. 저는 오른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때 집 사라고 하면은 절대 욕은 안 먹을 것 같았거든요. 진짜 그때가 적점이었어요. 그 둔촌 주공도 제 레터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당천만이 살 길이다. 지금은 제가 이번에 상반기에는 네. 지방에 이제 일주일 살기를 위주로 했거든요. 예. 전 지금 서울은 이제 약간 거품이라고 봐요. 청약시장 보면 네. 입지가 입지가 안 좋은데 청약 통장이 너무 많이 물려.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거품일 때 뭐하러 가겠어요? 옹기는 다 지방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 지방을 돈 거죠. 지금은 지방 강의하면 인기 없어요. 네. 다 수도권만 보고 있고 서울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지방을 가면 이제 지방에도 온기가 막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지방도 어느 정도 반등을 했고.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움직이는 힘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봐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공급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공급이 근데 부족한 게 그냥 부족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행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원래 전국적으로 4만 채가 공급되던 게 작년에 1만 채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공급되고 있는 거는 언제 거냐면 2년 전 거란 말이에요. 네. 2년 전에 시장 좋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분양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입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당연히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저는 지금 서울시장이 회복은 됐지만 원래는 더 올랐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덜 오른 이유는 강남의 물량이 많아서 그래요. 강남에 이렇게 물량 많은 거를 네. 제가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강남에 지금 보면 네. 개포동이 싹 다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작년 말부터 4단지 입주했죠. 곧 1단지 입주하죠. 지금 네. 원밸리까지 있어요. 네, 네. 이게 강남에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강남 집값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집값이 안 오르니까 서울 집값 전체적으로 많이 안 오르는 거예요. 내년 초까지 이제 개포 1단지 네. 이제 물량 소화되고 원밸리 소화되고 정상화되고 입주정 다 끝나고 그럼 또 한동안 강남에 공급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떨어질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금리가 더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뭐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전 늘 투자를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사고요. 시장이 좋을 땐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지방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 흐름을 보는 이유는요. 제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팔지를 보기 위한 거지 내가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 위한 건 아닌 거죠. 목표 수익률 100%. 목표 수익률 100%.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 강한 확신 반드시 오를 거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긴가민가 한 투자는 안 하죠. 왜 오를까? 그럼 하면 안 돼요. 제가 투자하는 거는 일단 돈이 적게 들어가고요. 네. 저는 지방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안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투자를 해보니까 1억 이상 들어가는 것들을 하면 무거워요. 팔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지방 투자하는 것들은 1,000만 원 넣어서 3,000만 원 벌고 이래요. 이 입지를 본다는 것도 되게 다양한 관점이거든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거래량이에요. 나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남들이 인정해주는 걸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남들이 인정해주는 건 뭘로 나타나느냐? 거래량으로 나타나요. 제가 모르는 지역에 갈 때 네. 가장 먼저 1순위로 보는 데이터가 거래량이에요. 근데 이 거래량도 허수가 있거든요. 네. 갑자기 뭐 신축 분양 입주를 하고 있다. 그럼 걔는 그냥 지금 현재 입주장이기 때문에 거래가 폭증한 거예요. 뭐 그런 경우들 빼고 네. 이제 기존에 있는 주택들 중에서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거래량이 많다. 그럼 평소에도 얘는 거래량이 많은 애예요. 그런 애들은 팔기가 좋은 거예요. 지방에 가면 지방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저도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서울 투자자들이 지방에 가서 제일 먼저 찾는 게 역세권이에요. 네. 지방은 역세권 의미 없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깨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에 되게 익숙해서 네.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방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많다요, 우리는. 제가 그때 부산에 있었을 때가 크리스마스 연휴 이럴 때였거든요. 서울 같으면은 지하철 미어 터지잖아요. 예.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지상으로 가서 차는 엄청 막혀요. 지방에서는 역세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첫 번째 학군. 그리고 난 뒤에 상권. 이게 진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예. 중심 상권과 가까운데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안 중요하게 볼 때도 있어요. 뷰. 한강 뷰에 우리 몇 억씩 쓰잖아요. 그렇죠. 인프라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분들이 예.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려고 하면 대장을 알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갔다 온 데가 천안 아산인데 네. 천안에 불당동이 대장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울에서 투자자들 왔을 때 KTX 바로 옆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거기 다 망했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거든, 역밖에. 뭐 맨날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네. 신불당 같은 경우는 KTX랑도 한 10분 정도 거리이고 학원대 있고 네. 학교 있고 네. 그리고 또 SDS 뭐 디스플레이랑 가깝고 뭐 예.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종합 점수가 되게 높은 거죠. 상권도 엄청 발달돼 있어요. 불당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한 지역의 대장이 왜 형성이 됐고 어떤 요인 때문에 형성이 됐는지를 분석을 하면 그 지방 분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나오는 거죠. 전 지방에 갈 때 그런 걸 분석을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사실 속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한 호재가 있어서 들어간 거거든요. KTX. 네. 이거는 사실은 안 팔리면 그냥 가져갈 생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2026년도에 뚫린다는 계획이 있고 네.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뚫릴 건데 예. 속초는 집값이 되게 비싸요. 7억이 넘어요. 인구가 지금 8만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왜 그렇게 비쌀까요? 세컨하우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집값이 왜 비싼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데들은 이제 지금도 아하. 2시간 걸리는데 주말마다 간다니까요. KTX가 뚫려봐요. 엄청난 거죠. 이제 속초에서 제가 그러면 그 오션뷰를 사겠어요? 8억짜리, 7억짜리를 제가 사겠어요? 안 사죠. 그러면 현지 분들은 어디 살겠어요? 현지 분들은 진짜 말씀하신 2, 3억대 살아요. 그럼 전 그 아파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네. 대장으로 외지 사람들이 와서 끌어주면 네. 현지에 있는 그 실수요자들이 사는 그 아파트들도 네. 같이 올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일단 그 공시지가 1억 미만 그것만 하죠. 그래야지 취득세가 1.1%니까.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안 되려고 하면 공시지가가 지방에 있는 것 중에 59제곱미터 이하로 3억이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전용 39, 전용 49, 공시지가 1억 미만 요것만 하죠. 시장송에서 그 투자처 찾기 네네. 피부 미용 관련된 거. 피부 미용. 네. 근데 제가 찾았던 게 이제 레이저 종목들이었었어요. 예. 두 양대 산맥이 이제 예. 울세라가 있고 써마지가 있어요. 되게 고가예요. 예. 한 번에 3배. 제일 제가 피부과 같은 데 갔을 때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올리지오라는 거였거든요. 예. 올리지오가 써마지의 카피본이에요. 네. 근데 가격이 예. 10분의 1로 떨어져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원택이라는 회사인데 제가 작년 레터를 한 10월 달에 썼나요? 그때 주가가 3,000원 했나? 지금 13,000원이에요. 주식도 원칙이 있어요. 네. 10% 수익 나면 저 무조건 팔아요. 저는 사실 2차 전지 안 했거든요. 건드리질 않았어요. 저는 왜냐면 딱 봤는데 뭔가 위험해 보이잖아요. 굳이 대세인 2차 전지를 하지 않고 그냥 일상 속에서 내가 검증할 수 있는 것만 찾아도 네. 이렇게 벌 수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지금 바닥친 건설주 있잖아요. 네. 저는 지금 그거 조금씩 모으고 있거든요. 현장을 가보면 네. 지금 다 완판이에요. 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건설사로 가는 거예요. 지금 광주에 네. 평당 3천짜리 분양했는데 네. 완판됐어요. 해운대에 10억이 완판됐어요. 군살자에, 프루지오, 대우건설. 네. 이런 메이커들 이제 현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 이제 거기 현금 들어가서 뭐죠? 착공하죠. 그럼 건자재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장에 너무
자주 다니니까 네. 빨리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가로 나타나는 거는 네. 뭐 6개월 뒤로 보는 거죠. 또 많이 벌었던 게 조선주. 조선으로 많이 벌었고 올해 상반기에 제가 제일 많이 번 게 피부 관련된 거, 예. 그다음에 조선주, 그다음에 반도체. 삼성전자도 막 안 한다고 하잖아요. 전 네. 삼전으로 벌어요. 다 아는 되게 절대 망하지 않을 아이들로도 네. 내가 잘 모르는 종목이라든지 테마를 쫓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사업의 방향성을 되게 확고하게 이제 캐치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공고히 하는 거? 그게 제 목표예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예. 진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서 내가 이 직장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면 네. 거기에서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통해 가지고 나의 어떤 능력이 어디까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예.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네. 직장을 등에 업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난 뒤에 나를 찾으면 그걸 캐치를 해서 내 걸로 만들고 이후에 창업하면 되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직장을 위한 노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나에 대한 테스트 어떤 그런 장으로 네. 역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싱글파이어 구독자분들 이 네. 채널명답게 파이팅 하시기를 바랄게요.